배고파요. 태풍이 몰아치는 아침에 밥 좀 주세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4살짜리 조카가 폭우와 바람 속에서 우산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조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때 나는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남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 내 동생과 그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분노에 떨었다. 용납할 수 없는 그녀. 나는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옥에서 되돌려 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카일리 킹 33세입니다. 남편과 7세 딸 사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규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도보로 30분 거리에 사는 하나뿐인 동생과 그의 가족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4살 많은 동생에게는 아내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살란 딸 욜란다와 3살 된 아들 사이먼 외동딸로 내 딸은 사촌인 욜란다와 시몬을 매우 좋아했고 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시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훈훈하다. 멀리 떨어져서 조카가 태어났을 때 야스민이 시몬을 낳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인쇄회사를 운영하느라 바빴던 내 동생이 욜란다를 돌볼 수 없어서 나는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저와 남편, 항상 욜란다와 사이먼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제 조카는 저에게 매우 애착을 갖고 있었고 그녀와 제 딸은 마치 진짜 자매 같았습니다. 이제 욜란다에 대한 저의 걱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스민이 사이먼을 낳았을 때 사랑스러운 소년들은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야스민이 조카와 함께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사이먼을 바라보며 한동안 보지 못했던 욜란다도 보지 않고 그에게 녹아버렸습니다. 공기 조심 오빠도. 흥이 넘쳤어. 아빠 저리 가봐. 아직 1살 반이던 외로운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 욜란다에 대한 내 남동생과 야스민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행동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아는 만날 때마다 침울해졌고 3살짜리 사이먼은 항상 브랜드 옷을 입었습니다. 옷 욜란다가 너덜너덜했어요. 낡은 옷 욜란다와 시몬 사이에 부모가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확연해요. 야스민은 욜란다를 위해 사라의 헌 옷을 자주 요청해서 욜란다를 위해 언젠가 새 옷을 사줄 것을 제안했고 그것도 아깝습니다. 욜란다에 쓸 여분의 돈이 없어서 그런 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한 번은 그녀의 옷을 사러 쇼핑하러 갔다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그녀에게 준 적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옷을 주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시몬을 위해 뭔가 살 돈이 있다면 내 동생이 너무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쳤고 그는 옷을 더 사야 하고 당신은 그의 언니 야스민님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비난까지 하던 얀다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사줄 수 없을 테니 당연히 사이먼을 사랑한다. 나도 욜란다만큼 그렇지만 욜란다는 너무 안타깝다. 야 형 욜란다 좀 더 신경 써줘야지. 난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항상 우울해 보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욜란다를 이해한다고 오해해 다정하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 더 욕하기 시작했다. 내가 간섭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더 나빠질까 두려웠다. 너무 답답했지만 한동안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했다. 솔직히 나는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6개월 전까지는 형 회사에 다녔는데 사이먼이 3살이 되자 갑자기 야스민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이제부터 회계는 내가 할 테니 내가 직접 형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다. 카일리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다소 무리한 결정이었고 결국 동생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계 실력을 인정받아 다른 회사에서 빨리 다른 직장을 찾았지만 그 이후로 저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도 자주요. 욜란다와 사이먼과 놀고 싶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알고 있다. 욜란다와 사이먼을 많이 본 적이 없고 내 딸 사라가 너무 외로움을 느낀다. 솔직히 욜란다가 걱정된다.
회사도 걱정된다. 아버지는 내 동생 회사를 떠난 후에 시작하셨어. 야스민이 나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까지 해왔던 마감 기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니? 지금은 일이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지? 제가 불편한 점을 지적했는데 뾰족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그냥 빨리 끝내라고 설명도 없이 마무리 처리를 하게 하고 끝나면 저를 돌려보냈어요. 정말 그랬는지 궁금해요. 회계 경험이 있어서 책을 보다가 놀랐어요. 회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욜란다와 사이먼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싫다. 마음으로 동생네 가족을 방문해야 한다. 다음 주말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폭풍우가 치는 아침에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사라를 남편과 함께 두고 출근하려던 참이었다. 집 그럼 나간다. 이제 힘껏 문을 열었고 현관 앞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4살 욜란다. 얼굴이 창백해. 나는 배고프다. 밥 좀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남동생과 여행을.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고 놀람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농담이군요. 이대로 두고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하루 쉬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욜란다 무서웠나 봐요. 이제 괜찮아 다정하게 말하고 꼭 안아줬더니 그녀는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잘 돌아가셨어. 4살밖에 안 되어서 말은 잘 못하지만 종합해보면 내 형수는 시몬만 데리고 여행을 떠난 것 같았어. 돌아오지 않았고 욜란다는 3일 동안 집에 혼자 있었어요. 당신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식사는 어떻게 했나요? 욜란다는 엄마가 남긴 빵과 물건을 먹은 것 같은데 음식이 떨어져서 도움을 청하러 여기에 왔어요. 진작에 형네 집에 방문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더 빨리 행동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무엇보다 몸 상태가 걱정되어 가벼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매의 영양이 약해져서 입원할 필요도 없었고 함께 돌아오면 집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위해 따뜻한 우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작은 입으로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도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학교와 식사가 취소된 후 사라가 그녀에게 한 일과의 전쟁 경로사라는 그녀와 놀았고 결국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이모 집에 머물고 싶어요. 물론 당신이 좋아하는 한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다음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는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사이먼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아프다. 좀 더 슬픔을 풀듯이 기운을 북돋아 줘야지. 고의로 웃어줬어. 알았어. 오늘 밤은 다 같이 자자. 나 너랑 사라. 응. 사라랑 욜란다가 진짜 자매처럼 껴안고 편안하게 자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아재들. 이 아이들을 지켜줄게. 웃는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겠어? 혼자 버림받는 게 얼마나 무섭고 쉬운 일인지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솟았다. 4살짜리 조카가 여행을 떠난 것은 지금 이 순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니까 다음 날 조카가 겪은 일보다 2배나 더 나쁜 형과 그의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행동할 수. 나는 그들이 정말로 여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휴가로 인해 집에 있는 남편에게 욜란다를 맡겼고 사라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욜란다와 마찬가지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그녀가 혼자 먹었을 법한 빵 봉지와 다른 음식들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이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의 일정 사본을 발견했다. 그들의 여행 일정이 욜란다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잠깐만 맙서사 이게 해외여행이구나. 사실 형수님이 하와이에 가셨는데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스케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월요일에 형 일행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집을 나왔다. 지인을 만나 함께 특정 장소로 가서 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거기서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욜란다가 함께 머물고 있고 월요일에 도착하면 이야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내 형제와 그의 가족이 결국 비행 시간을 알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햇볕에 탄 형제와 자매가 그들의 집에서 매복을 기다렸습니다. 시댁이 큰 여행 가방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일리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요. 사이먼은 이미 자고 있었고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기 때문에 야스민이 돌아오면서 그를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얘기를 꺼냈는데 야 태풍이 와도 요란다가 우리 집에 혼자 온 거 알아. 내가 감정적으로 호소했는데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 잘 지내냐? 그가 웃었다고 믿을래? 그리고 야스민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슬픈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이제 막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며 어떻게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며 나는 그 태도가 너무 짜증나서 높였다. 그리고 그들과 마주한 그녀는 고작 4살인데 당신이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다면 어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빵처럼 충분한 음식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후회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힘든 사람입니다. 그녀가 배고플 때 당신에게 갖다 그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웃으며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들의 태도가 다시 피를 끓게 만들었고 나는 우리 집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키울 건 사이먼이 여기 있는 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먼이 주변에 있는 한 우리는 모두 괜찮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행복해 보였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란다가 한 일은 그녀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자식이니까 이제 다 밝혀야지. 형수님한테 너무 실망스러워서 드디어 결심했어요. 너희들 계속 방송해. 사이먼이 성인이 때까지 그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 갑자기 데려온다니 무슨 말이야? 그 회사에 대해 의아해 보였는데 당신이 세금을 속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의 명백한 동요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회사에서 내 불안함을 밝혔습니다. 야스민이 저한테 재무제표 정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계좌 정리를 했을 때 기분이 불편했다고 했죠. 그때는 당신 아내가 저를 쫓아내서 더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대로 놔둬. 증거는 없어. 위협하지 마. 그 사람이 나한테 비명을 질렀어. 스즈키 씨에게 나와 함께 책을 살펴보라고 했어. 스즈키 씨가 내 동생과 우리 가족을 위해 수년 동안 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형수님이 여행을 가셨다고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형님 회사에 같이 가다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탈세는 형이 계속 시도하고 있는 고발입니다. 이마에 땀이 뻘뻘 흘리며 말을 잇는다. 이번 가족 여행에서도 넌 회사에 청구하려고 했었지. 그렇지 않냐? 야시는 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얼어붙었지만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디자이너 가방도 비용을 아끼는 거 알아? 내가 아마 경정맥을 찾으러 갔을 텐데 그 사람은 눈을 깜박이고 침묵을 지켰고 값비싼 식당에서 업무상 접대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것도 지적했어. 그 후 스즈키 씨로부터 직원 보너스가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둘 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야스민은 공격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모퉁이로 몰리면서 히스테리하게 내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계산을 했으니 내 동생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고 당신은 카일리를 없애고 그녀가 옆에 있으면 당신의 자유로운 지출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조용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는 희죽희죽 웃으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환한 표정을 짓던 야스민이 갑자기 차분해지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전략을 세우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너 뭐냐며 말했다. 내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아버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심지어 회사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정의를 중시하셨어. 회사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을 거야. 내가 단호하게 이 말을 하면 형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 젠장 닥칠 거야. 날 공격했어.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갑자기 나를 완전 넬슨에 가두어 놓을 것이므로 잠시 동안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야스민에게 나를 묶을 무언가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투쟁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스즈키 씨는 아마도 사실이 탈세 증거물을 세무서에 건넸다. 그 순간 전에 봐도 잃었고 나는 간신히 빠져나왔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내 동생은 세상이 끝났다는 듯 얼굴을 창백하게 굳혔다. 난 아무 짓도 안 했고 관여한 적도 없어. 그녀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울기 시작했어.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제발 도와줘. 카일리, 우리가 그녀를 데려가지 않아서 화났구나. 안 그래? 앞으로는 내가 잘 돌봐줄 테니. 아니야. 내가 고개를 저으면 둘 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매달리더니 겸손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 뻔뻔하게 굴지 마. 너무 늦어드니 회사 일은 잊어버리세요. 너무 경직되게 굴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 저를 풀어주십시오. 사업이 망하면 우리 아이들도 먹일 수 없게 되니 제가 둘 다 키울게요. 야스민은 나에게 달라붙어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얀다를 집에 혼자 두는? 준비하라.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몰랐을 것임에 그들은 둘 다 무슨 소리를 내고 충격을 받았고 둘 다 침묵한 후 나는 그들의 심각한 범죄가 우리에게 휴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누나로서 돌봤기 때문에 그녀에게 엄격했습니다. 실제로 요란다가 입고 있을 때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목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 이미지와 오디오를 경찰에 넘겨주면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 요란다랑 사이먼 둘 다 책임감 있게 키울게. 너희 둘은 죄값을 치러야 해. 나는 그들의 사과를 거부하고 강하게 밀어냈고 그들은 바닥에 쓰러졌고 내가 그들 앞에서 경찰을 불렀다. 그들은 머리를 떨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도착한 경찰관들에 끌려갔고 그들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사이먼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그들이 요란다에게 행한 일은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고발을 당했고 게다가 제 형은 상당한 세금 청구에 직면했습니다. 회사의 명성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나는 경로에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선언한 대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들보다 앞서 힘든 삶을 살게 될. 맞나요?